지금부터 2017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국사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미추진 시대 유물로 오른 것은 사람들은 열매 채집, 사냥, 물고기 잡이로 식량을 구했고 이동 생활을 하면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다. 하나 더 넣자면 막집도 있겠죠. 바로 구석기 시대가 되겠고요. 구석기 시대는 이제 뗀석기를 사용했죠. 돌과 돌을 타격해서 그냥 떼어내서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먹도끼가 되겠고요. 그 외에는 다 글개, 밀개, 자르개 등등등등 개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덩이, 쇠니까 이건 철이 되겠죠. 철기 시대. 비파형, 동검, 동이라는 건 청동을 말하는 것이죠.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고, 빗살무늬 토기, 토기가 처음 나타난 게 신석기 시대인데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가 되겠습니다. 청동기는 무늬 없는 토기 또는 미무늬 토기가 되겠고요. 다음 2번. 다음 중 신석기 시대의 유적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신석기 유적 중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대도시 서울, 부산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서울의 암사동 유적, 그 다음에 부산의 동삼동 유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석기 시대 유적은 주로 이제 강가나 이제 해안가 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서울 암사동, 이거는 꼭 알아두시고요. 자, 아까 앞서 문제에서 동굴, 막집, 바위 그늘 이런 게 이제 구석기 시대 유적지랬죠. 여기 무슨 동굴이 돼 있어요. 상원 검무로 동굴. 여기 이제 평안도 쪽인데 이거는 구석기 시대 유적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구석기 시대의 유명한 대표적인 유물이 뗀석기가 주먹도끼 있는데 주먹도끼 출토로 유명한 것이 바로 경기 연천 정곡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해당이 안 되겠죠. 구석기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양양오산리, 이거 동해안 바닷가 쪽이죠. 예. 요것도 해당이 되겠고요. 양양오산리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이제 그 움집이 있죠. 원형의 움집, 이런 집터, 이런 것으로 유명한 곳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디귿디을, 3번이 되겠고요. 잘 모르더라도 일단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동굴 구석기니까 다 골고루 있으니까 1, 2, 4는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3번 고대 여러 나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이제 그 철기에 기반을 둔 초기 국가 문제인데요. 자, 부여 가장 북쪽에 있었죠. 흉년이 들면 책임을 물어 왕을 폐위하기도 하였다. 왕권이 강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부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출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말소 개 대지를 상징하는 이런 대부족장들이 자기 지역은 자기 부하를 두고 다스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왕에게 책임을 묻기도 했어요. 무슨 자연재해에 대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반대로 또 순장을 시킬 정도로 또 강한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좀 상반된 모습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옥조에서는 가족이 죽으면 가매장을 했다가 뼈를 추려 커다란 목간에 앉혔다. 이게 이른바 가족 공동묘죠. 옥조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가 이 가족 공동묘와 민며느리자가 있죠. 이 두 개는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옥조는 초기국가 중 유일하게 제천 행사가 없습니다. 동예는 10월에 동맹이라는 대천 행사를 벌였다. 동자 들어간다고 다 동동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동예는 무천이고요. 동맹이란 제천 행사를 한 나라는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동해는 무천이라는 걸 10월 달에, 부여는 영고, 그 다음에 삼한은 5월제와 10월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삼한에서는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었다. 그 증거가 바로 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한 지역 소도의 존재. 범죄자가 들어가도 군장이 잡아가지 못했죠. 정답은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고대 여러 왕의 업적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고구려 소수림왕은 진대법을 제정하여, 이 진대법이라는 건 춘대 추납제도이죠. 봄에 곡식을 꺼지고 가을에 갖게 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실시한 왕은 소수림왕이 아니라 고국천왕이 됩니다. 국상 을파수의 건의에 따라서 194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답은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백제의 근초광, 백제 최전성기 임금이죠. 예. 고구려 고국원왕을 전사시키고 지금의 황하대 일들을 폐지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천왕 때 이제 그 대동강 유역까지 진출하고 남쪽에서는 이제 백제가 북쪽으로서 이제 북상을 하다 보니까 황해도 일대에 패권을 거둬서 싸우게 되는데 371년 평양성 전투에서 근초광이 승리를 하면서 최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신라 지증왕은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우경을 장려하였다. 6세기 초 신라 지증왕 때 신라가 눈부시게 발전하죠. 국호를 신라라고 하고 왕호도 기존의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치게 됩니다. 중국식. 예, 우경을 장려하고 동시전을 설치하고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발해 2대 무왕은 자, 일본과 교류하고 당의 산둥 지방을 공략하였다. 예, 발해 이 2대 문왕은 당과 갈등 관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장문유 장군을 시켜서 732년에 당을 선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당은 이제 신라라 사주를 해서 발해 남쪽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발해는 또 일본과 이제 727년부터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제 자신을 고르국왕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진흥왕 신라의 최전성기 임금이죠. 대가를 병합하였다. 이게 562년입니다. 김춘추가 당태종과 군사동맹을 맺었다. 이게 이제 진덕여왕 때이죠. 648년입니다. 장수왕의 군대가 백제의 함성을 함락하고 계루왕을 자결케 하고 한강역을 완전히 장악하죠. 이게 475년이죠. 성왕이 신라 연합하여 이때 신라의 왕은 진흥왕이에요. 예.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한 게 551년인데 2년 뒤에 553년에는 이제 그 신라 진흥왕이 이 백제 한강 하류 지역까지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자 분노한 성왕이 신라를 치다가 관산성에서 전사하면서 백제 중흥은 종말을 구하게 되죠. 자, 이건 이제 551년이니까 자, 순서는 디귿부터 시작을 하겠네요. 디귿 뭐 그거 하나밖에 없네요. 디귿, 리을, 기역, 니은이 되겠죠. 예. 자, 다음 6번 다음 유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내부를 보니까 널 방이 벽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벽돌식 무덤. 대표적인 게 바로 백제 무령왕릉이 되겠죠. 예. 우리나라는 이제 이 벽돌식 무덤을 보기가 힘들어요. 이건 중국에서 온 것인데 무령왕 때에 이제 중국 남조 양나라와 통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무령왕릉에는 그 지석이 있어요. 주인이 누구인지 그 내력을 알려주는 지석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왕과 왕비의 금제 관식 등 그 부부가 같이 그 유물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령왕은 백제 웅진 시기의 왕이죠. 문주왕 때부터 시작을 해서 성왕 때 성왕 16년이 538년 성왕이 무령왕 아들이니까 웅진 시기가 되죠. 자, 옳지 않은 것은 따라서 4번이 되겠죠. 사비 시기는 성왕 때인 538년에 천도를 해서 성왕 16년 그래서 백제가 멸망한 666년까지가 되겠죠. 자, 나머지 다 맞죠? 중국 남조의 영양 벽돌식 무덤 그 다음에 무덤에 묘지석이 내력을 알려주는 거 왕과 아비가 합장되어 있다. 예, 다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밑줄 친 인물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뭐뭐가 말하기를 신라는 사람을 쓰는데 신분을 따져서 그 족속이 아니면 뛰어난 재주와 큰 공이 있어도 한계를 넘지 못한다 하고 몰래 배를 타고 당나라로 갔다. 바로 육두품 출신 인물인 설계두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육두품 출신이에요. 그래서 육두품 출신이 가장 진골에 비해서 하나 차이인데 엄청난 차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으로 건너가서 이제 당 태종의 이제 뭐 수기 뭐 그러한 측근으로서 이제 그 전사를 하게 되면서 당 태종이 후위 장사를 지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중국 당에서는 크게 쓰임을 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예.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승려로서 당나라에서 선종을 공부하였다. 자, 이 땅에 그 선종을 공부해서 선종을 들여온 사람이 통일신라기 도의라는 사람이 821년에 들여왔다고 돼 있죠. 왕자 출신으로 나중에 태봉, 후 고구려 마진 태봉 계칭이 되죠. 바로 궁예가 되겠죠. 해도 출신으로 청해진을 설치한 사람 바다의 왕자 장보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발해의 지방 통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유민의 인구가 말갈족보다 많아 통치가 수월하였다. 틀렸죠? 말갈족이 더 많아요. 피지배 민족이. 고구려 유민은 지배층이긴 하지만 소수이기 때문에 통치하기가 좀 힘듭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구려 유민들은 주로 이제 지배층을 하게 되고 얘들은 이제 지배층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발해가 아마 무너지는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국민들이 이탈하기가 좀 쉬웠겠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저희 3, 4번은 전혀 발해하고 관련이 없어요. 자, 구조 오소경의 지방제도 실시는 이건 통일신라죠. 발해는 오경 15부 62주, 엄청나게 큰 땅이죠. 예. 발해 선왕 때 9세기 초 이 마련한 오경 15부 62주고요. 2군 6위의 군대를 주둔시켜 지방을 통제하였다. 2군 6위는 고려의 중앙군이 되죠. 예. 발해의 군사 제도는 10이라는 중앙군이 있었다.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토인이라고 불 이유는 고구려 유민이 이제 촌장을 맡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잘 모르더라도 나머지 것을 유추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9번 통일신라의 경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금성의 경주에 처음에 이제 동시, 그 다음에 신라가 이제 그 통일하면서 이후에 더 커지면서 서시, 남시 등의 시장이 있게 되었다. 맞죠? 신문왕 때 실시된 노급제도는 멸망한 때까지 지속이 되었다. 신문왕 때 노급제도를 처음 실시한 게 아니라 폐지했죠. 신문왕 9년인 689년에 폐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부활이 된 게 이제 경동왕 때이죠. 757년. 예. 자, 그래서 이것은 해당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일단 정답은 그래서 이제 1번이 되겠죠. 성덕왕 때 관료전 제도를 폐지하고 정전 제도를 실시하였다. 자, 성덕왕 때 이제 정전이라는 제도를 실시한 것은 맞아요. 722년. 근데 관료전을 폐지했다라는 부분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예. 그리고 관료전은 언제 나오냐면 신문왕 7년인 687년에 실시를 하고 2년 뒤에 노급을 폐지합니다. 그 차이점은 노급은 그 어떤 관리들에게, 귀족 관리들에게 직역의 대가로 토지를 주고 여기에서 조를 거둘 뿐만 아니라 여격을 징벌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줬습니다. 관료전은 그냥 수조권만 지급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특권을 폐지하자 귀족들의 반발이 심하고 경동왕 때 다시 벌이된 것이고요. 성동왕 때는 백성 농민들에게 토지를 준 게 바로 이건 농민들 대상이에요. 관료전이나 노급 이런 거는 귀족 관료가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전관을 두고 해동통보, 동국통보를 발행하였다. 자, 주전관을 둔 것은 이제 그 고려 시대입니다. 고려 숙종 때인 12세기 초에 뭐 숙종 제2년이 1095년에서 1105년이죠. 해동통보, 동국통보, 뭐 사만통보 등등등등 이런 것 등을 이제 발행하게 됐죠. 이거 고려 시대니까 틀린 내용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10번 고려의 중앙정치기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려는 이성 육부이고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이제 이성이 되겠고요. 상서성 밑에 이제 육부가 있죠. 그리고 중추원, 어사대, 3사, 도병마사, 식목도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는데 중서문화성이 최고 정무기구였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기구이죠. 백관을 총괄하고 뭐 등등등등. 그리고 이제 중서문화성의 하위 관리인 낭사는 이제 대관 기능을 담당했죠. 그다음에 상서성은 상서도성, 그 본성이 있고 그 아래 이제 집행기구인 육부로 이제 구성하죠. 그러니까 중서문화성에서 정책을 입안 결정하면 상세 집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상서도성은 허직이에요. 실제 그냥 명예로 이렇게 주는 것이지. 그리고 중서문화성의 고위관리 재신들이 육부를 장악했습니다. 육부 판사제라 가지고. 자, 그다음에 중추원은 국방 대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 기구였다. 아니죠. 이게 정답이 3번이 되는데 국방 대의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 기구는 도병마사라는 제도가 있고 어떠한 기구에서 회의를 하느냐 재신과 추밀이 있는데 재신은 중서문화성의 2품 이상의 고위 관리를 말하는 것이고 추밀은 중추원의 고위 관리를 말합니다. 군사기원을 담당하는 이들이 가진 회의기구가 바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방대의 문제는 도병마사에서 담당하는 것이죠. 중추원은 이제 그 군사 기밀이라든지 그 다음에 3품 이하는 승선이라 해가지고 왕명출납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송제도의 영향을 받았으나 고려의 독자적 기구도 있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성육부 같은 경우에는 뭐 어사대라든지 이런 것은 당의 영향을 받지만 송의 영향을 받은 것은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중추원이라든지 삼사라든지 이런 게 있고 고려 독자적인 것은 이 제추회의인 도병마사라든지 식목도감 이런 것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 3사의 기능도 중국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전곡의 문제, 화폐와 곡식을 다루는 그런 어떤 재정적 기구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고려 시기 불교계하는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의상이 화엄정 삽차를 설립하였다. 화엄 10차를 건립했다. 부석사 등 이거 만든 내용이죠. 화엄정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그런데 바로 정답이 1번이 돼요. 고려 시기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은 이제 그 7세기 말 그러니까 이제 통일을 전후한 통일 신라 시대의 그러한 대표적인 승려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내용이죠. 자, 고려 광종 때의 규녀가 귀법사에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옳은 걸 찾는 것이죠. 법상종을 부응시켰다. 자, 규녀가 귀법사라는 것을 내용은 맞지만 법상종을 부응시켰다? 이 부분은 틀린 것이죠. 자, 이렇게 좀 어려운 거 나왔을 때는 이제 규녀는 잘 안 나와요. 뭐 귀법사 정도는 나오겠지만 법상종? 이상하다. 규녀가 법상종? 뭐 법안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뭐 화엄종 뭐 이런 것 등은 나오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거 굳이 몰라도 돼요. 자, 의천진술은 뭐 자주 나오는 것이죠. 자, 하나씩 보죠. 의천이 도노점수가 아니라 의천은 교관겸수를 내세웠죠.
그래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자는 천태종 개창.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 무신정권기 진울은 수선사 결사가 있죠. 불교 정화, 예불 독경 노동에 힘쓰자는 불교 개혁 운동을 펼쳤고, 도노점수와 정해쌍수를 내세우면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는 조계종을 만들어냈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고려 무신 정권 시기 중 정중부 이의민의 집권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중부에서 이의민 다음에는 이제 그 최충원, 이제 하나 일단 일단 왕조 비슷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집권한 무신 사이에서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신 정변이 1170년에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이고, 채원, 이의방. 근데 이제 이의방이 이제 이들을 제거를 하고 이제 권력을 독점하고, 근데 얘를 제거하고서 정중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1174년에 불과 4년 만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5년 뒤에는 이제 정중부도 제거가 되고 경대승이 1179년에 집권하게 되고, 또 경대승마저도 이제 4년 뒤인 1184년에 요절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부침이 많았습니다. 자, 이규보 등의 문신이 대거 등용이 되었다. 무신 정권기 때 문신이 대거 등용이 되었다. 이규보가 무신 정권기에 등용이 된 것은 맞아요. 예. 고려 명종 때 무신 정권기인. 자, 그러면 일단 놔둬보세요. 예. 그 다음에 무신 집권자에 반대하여 조이총이, 서경유석 조이총이 반란을 일으켰고, 또 한 사람이 동북병마사 김보당이 이제 1년 앞서서 또 1173년에 무신 집권에 반대해서 일어나기도 했었죠.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 정중부에서의 이의방 시기에는 주로 이제 상장군, 대장군에 있는 중방을 통한 집단 지도 체제가 운영이 된 게 사실입니다. 단 이제 경대승은 이제 도방이라는 사병 집단 속에서 이제 통치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문신들이 대거 등용된 건 아닙니다. 이규보가 이거는 등용된 건 맞지만 대거 등용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고려의 대외 항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서희가 거란장수 소선령과 단파를 벌여 북서사군을 확보한 게 아니라 강동 육주를 확보를 했죠. 994년 북서사군은 이제 그 세종 때 최윤덕 장군이 압록강 중상류 지역을 이제 확보를 하고 설치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건 틀린 내용이 됩니다. 이거 15세기 초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강감찬이 귀주 대첩 유명하죠. 여진족이 아니라 거란족이죠. 네. 1019년. 그 다음에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신기신무 항마 거란을 정보가 아니라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쌓은 건 맞는 내용이죠. 이 부분은. 자, 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 김윤호와 오늘날 용인적인 처인 보곡의 주민들이 힘을 합쳐 몽골 살리타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예, 이게 1232년 몽골의 2차 침입 당시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조선 후기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조선 후기 모든 문화 다 발달했고요. 골고루 서민 문화가 특히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적인 것도 이제 많이 나오고요. 민화, 진경산수화, 정선으로 대표지는 진경산수화,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의 그러한 염원을 하면 민화, 호작도, 까치호랑이 이런 거 유명하죠. 자, 기억 맞고요. 의학 백과서전인 의방유치는 세종 때 나온 것이죠.
조선 후기가 아니라 전기죠. 금속활자로 상정 고급 예문, 기록상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고려 고종 때죠. 이거 틀린 것이죠. 그다음엔 뭐 기억 리얼이 되겠네요. 예. 중인들, 그 문학의 향유층이 넓어지면서 중인들이 시사라는 것을 조직을 해서 활동하게 돼 있죠. 옥계 시사 뭐 이런 것 등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15번 조선시대 인재 선발 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조선시대에 이제 문과, 무과, 잡과가 있는데 문과는 소과와 대과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소과는 경전을 중심으로 보는 이제 생원시와 시부 등 문학과 관련된 거, 문장 짓는 거 하는 게 진사, 예, 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가를 뽑는 시험으로 잡과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정기시험으로 증강시와 알성시가 있었다. 이건 부정기적인 시험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증광시, 나라의 그 경사가 겹겹으로 있다는 거, 뭐 무슨 뭐 오랫동안 왕자가 없었는데 뭐 왕자 원자가 태어났다든지 뭐 등등등등. 그다음에 알성시, 갑자기 국왕이 성균관을 가서 문묘에 이제 그 배례를 하고 즉석에서 보는 시험이 있어요. 이런 거는 비정기적인 시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정기 시험은 식년시라고 그래가지고 3년마다 치르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과 식년시, 바로 나오네요. 거기서 초시, 복시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초시는 각 도의 인구 비례로 먼저 뽑게 되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조선시대 편찬된 서적에 관한 설명을 오지 않은 것은, 경국대전, 조선의 기본전인 경국대전은 육전 형식이죠. 2호의 병영공, 육전 형식으로 된 법전 맞고요. 성종 때 완성이 된 국조리는 국가행사, 길, 가래, 이거 결혼하는 거, 외국 손님, 군대, 흉내, 뭐 안 좋은 거, 이런 거 정리한 의례서이다. 맞죠? 예. 그 다음에 고려사 저료는 고려시대 역사를 정리한 기전체 역사서가 아니라 편년체 역사서가 됩니다. 김종서 등이 만든 편찬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고려시대를 정리한 게 두 개가 있어요. 먼저 고려사라는 게 있는데 정인지 등이 중심이 돼서 한 해 먼저 나온 것이 정인지 등이 만든 고려사가 바로 기전체 양식이에요. 그리고 고려사 저료는 편년체 양식이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동국통감은 서거정 등이 이제 성종 때 완성이 된 이 동국통감은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고려 말까지 역사를 정리한 편년체 역사서라는 거. 요거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틀린 거 3번이 되겠고요. 17번 조선 후기 경제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금양장록과 농사직서를 간행하 봉급하였다. 금양장록은 조선 정기 성종 때 강희맹이 희흥 지역에 그러한 촐로들의 경험을 담은 농서가 되겠고, 농사직서는 이건 세종 때 유명한 정초 변호문동식에서 현지 촐로들의 경험을 담은 농서이죠. 이거 틀린 내용이죠. 이건 조선 정기고, 민영수공업에 비해 관영수공업이 발달했다. 뭐든지 전기는 관영, 후기는 민영,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이거 틀린 내용이고, 역시 저화와 조선통보, 저화는 고려 말 공양왕 3년부터 시작을 한 집회가 되겠고, 조선 초기까지도 이어지고, 이게 잘 안 되자 이제 조선 통보를 세종 때 이제 유통시키려 했으나 잘 안 됐어요. 이게 세종 때니까 이거 조선 정기가 되죠. 틀렸고, 그 다음 정답은 4번인데, 민간인에게도 광산 채굴을 허용하여 광산 개발이 활발해졌다. 조선 후기 효종 때 이제 그 설점 수세제라는 것을 이제 허용하게 됩니다. 즉 설점, 광산 개발 운영을 허가하면서 세금을 걷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인도 이제 광산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조선 전기 과학기술 발달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물시계인 자경루,
뭐 장영실이 만들었다고 했죠. 자동 15 맞는 내용이고, 국왕행차를 위해 한강에 배다리를 놓았다. 이건 다산, 이거 이제 주교라고도 하고 다산 정약용의 그런 작품이죠. 이건 정약용 조선 후기 정조 때 인물이죠. 틀린 내용이고, 최초로 백리척 축척 게임을 생각한 동국지도를 제작한 것은 영조 때 정상기라는 사람이 만든 것이죠. 그 다음은 니은드 틀렸으니까 기억 리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조선 초 태조 때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돌에 새겼다, 각석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전기 태조 때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뭐뭐에 들어갈 내용으로 온 것은 뭐뭇은 중종 때 조광조 등 사림 세력이 처음 시행한 후. 조광조 등 사림 세력.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조선사회 풍속을 교화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고, 향촌의 질서 유지 추환을 담당하는 향촌사의 자치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럼 일단 되지 않는 거. 황곡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춘대 춘합의 그러한 곡식을 대여해주는 것이고, 의창은 역시 이것도 고려 때 춘대 춘합 때 되죠. 이건 고려 시대고, 이건 조선이고 틀렸고. 향교냐 향약이냐. 향교는 이제 국가에서 지방마다 세운 이제 관립 학교이죠. 이것도 안 되죠. 그다음에 정답은 향약인데, 이 사림들이 주도를 해서 만든 향촌 자치 규약입니다. 유교적 덕목과 향촌의 상고상조였던 공동체 윤리를 가미한 것이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0번 조선시대 지방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제시하는 거.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관찰사를 파견하였다. 맞죠? 향리는 행정 실무를 담당하며 수령을 보좌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시대 향리는 수령이 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속현 지역에서. 수령은 왕의 대리인으로 행정사법구사권. 맞죠?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인데, 속현과 향 부곡은 주연을 통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았다. 이게 고려시대는 이제 약간 특수한 곳이 몇 개 있어요. 일반 군현과 좀 다른 속현이 있고, 일반적인 이제 군현에 비해서 많은 공무를 부담해야 되는 향, 부곡 뭐 하나 더 있다면 뭐 소, 처, 장진 뭐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이런 데는 이제 주연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데는 향리가 다스립니다. 특수한 구역이죠. 이건 고려시대 얘기입니다. 조선시대 오면은 속현을 다 없애고 향, 부곡소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일원화시킨 것이죠. 이원화시킨 것이 아니라.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21번 조선시대 영조협적으로 오는 것은 영정법 실시. 이건 이제 인조 때인 이제 1635년에 실시됐죠. 이거 전세 제도의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일결당 4에서 6도로 이제 고정을 시킨 것이고, 전세를 틀린 것이고, 현량과는 앞서 문제도 나왔지만 조광조 등 사림 등이 중종 때 이제 실시한 일종의 추천 제도이죠. 그 다음에 장영영 설치는 이제 정조 때 만든 이제 친위 부대이죠. 노비환갑은 고려 광종 때 실시한 제도이죠. 정답이 없어요. 문제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모두 다 틀렸습니다. 정답 없음. 22번 조선시대 균역법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거는 군역에 관한 제도인데, 군포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줄였고요. 그렇다면은 국가에서는 재정이 무려 50%나 줄어든 것이죠. 보충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온 것이 결작이라 가지고 일결당 지주들에게 2두씩 걷고, 선무군간포라고 해서 부유층들에게 또 군포를 걷고요. 염, 선세 등을 국가에서 또 걷게 되었습니다. 1년에 군포 2필 맞고요. 어장세, 선박세 수치를 이제 균역법을 이제 맡은 기구가 균역청이니까 이거 맞는 내용이고, 지주에게 결작 1결당 미국 2도 맞고요. 자,
그러니까 정답은 죄송합니다. 1번이 되겠네요. 두 필이 아니라 한 필이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거 틀린 내용이죠. 상류층의 선무공간포. 예,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항일 무장투쟁과 관련된 것이죠. 자, 봉오동 전투 1920년 6월에 있었죠. 이 독립군을 박살내려고 대규모 군대를 보냈는데 청산리에서 또 깨졌어요. 이게 1920년 10월에 있었습니다. 일제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청산리 대첩이 있던 때부터 3개월간 우리 간도에 있는 주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1920년 10월에서 12월. 그러자 독립군들은 여기 있다가는 우리 간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소련의 지원 약속을 믿고 소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 독립군단이라는 것을 1921년 1월에 결성을 했는데 소련이 이제 우리 이런 연합된 이제 우리 독립군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강제 무장해제 시킵니다. 이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죠. 이게 1921년 6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것은 1번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자유시 참변 이후에 다시 또 이제 만주로 이제 들어온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1923년에서 25년 요때에 참의부 순서대로 정의부, 신민부가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조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만보산 사건은 이제 그 만주사변 이후 이제 일제가 이제 만주로 이제 진출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만주 쪽에서 우리 중국인과 우리 또 이제 조선인도 있겠죠. 이제 이간질을 시키면서 이제 만주에 있던 이제 중국인들과 우리 한국인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감정이 안 좋아진 거죠. 우리 조선인들은 이제 일본인의 그러한 앞제비다. 이게 이제 1931년에 있었어요. 만주사변 바로 직후. 한국 광복군 창설은 1940년 9월 충칭에서 결성이 됐죠. 상해 대한민국 임정부 소리 1919년이죠. 예.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밑줄 인물이 시시한 적혀 보는 것은 뭐뭐는 분당의 근거지로 인식되어 서원을 마흔이 끊어내고 철폐했으며 척합의를 세우고 통상교육을 거부했다. 이거 흥선대원군이죠. 네.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강화시키고 세도 정치를 다 이수했죠. 그 대표적인 정책이 비변사, 세도 정치 최고 핵심 경인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변사가 정치, 군사 기능 가지가지 있었는데 정치 기능은 의정부로, 군사 기능은 삼군부로 돌렸습니다.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한 것은 임진왜란 도중인 1593년 유성룡 등의 건의에서 선조 때 설치가 되었죠. 무예도보 통지를 편찬하여 백동소정을 시켜서 병법을 정리한 사람은 조선 후기 정조 때입니다. 대전 통편, 통치규범 이것도 역시 정조고 영조는 속대전이 되겠고 만약 흥선대원군이라면 대전 회통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5번 몸에 들어갈 인물은 뭐뭐는 민족 정신을 혼으로 파탄했으며 한국 통사 앞을 통자와 한국 독립운동지 열사 피해 열사를 저술하면서 일제 북법적인 침략을 선한 사람은 배감 박은식 선생이 되겠죠. 국혼만 있으면 우리 민족은 다시 부활할 수 있다. 백나무는 사회경제상안으로 유명하죠. 마르크스의 유물상안이니까 그래서 일제의 그 식민상안인 정체성론을 타파했습니다. 신채호 선생은 민족주의 역사학자이죠. 난가사상 뭐 유명하죠. 조선 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등등등. 예. 정인보는 5천년 조선의 어를 강조했죠. 다 같은 뭐 신채호, 정인보, 박은식 민족주의 계열의 그런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2017년도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의 국사편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